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밤에 주무실 때 자신도 모르게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밤새 입을 벌리고 자는 이 작은 습관이 치매, 고혈압, 심근경색, 당뇨병과 심지어 비만까지 불러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입호흡이 불러오는 무서운 결과들을 알게 된 후 저는 입을 다물고 코로 숨 쉬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시행하고 확인한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나는 코로 숨 쉬는데 하지만 놀랍게도 밤새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분들이 정말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코로 숨 쉬는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몸에 치명적이고 무서운 질병을 고치는 큰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여러분은 노년의 무서운 질병인 치매와 뇌경색을 예방하는 놀라운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사랑합니다. 그럼 도대체 입으로 숨 쉬는 것이 왜 문제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첫째, 바로 건조함입니다. 밤새 입을 벌리고 자면 입안이 바싹 마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건조함이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우리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입속에는 침이라는 아주 중요한 액체가 있습니다. 이 침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우리 몸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면역 물질 중 하나입니다. 침은 입안의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음식물을 부드럽게 넘어가도록 도우며 치아 건강에도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입을 벌리고 자면 침이 공기 중에 증발하면서 입안이 건조해지고 자연스럽게 치매 면역 기능이 약해지게 됩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입안에 있는 좋은 균과 나쁜 균의 균형이 깨지면서 나쁜 균들이 활개 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는 잦은 감기, 구강질환은 물론 심지어는 전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침 분비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 입 호흡까지 더해지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밤새 목이 마르고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칼칼하고 왠지 모르게 몸이 개운치 않은 느낌.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여러분의 호흡 습관을 되돌아볼 때입니다. 두 번째, 테이프 한 장의 기적, 숙면과 건강의 열쇠. 처음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답답해서 잠을 잘 수 있을까? 숨 막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이 작은 테이프 한 장이 가져다주는 변화는 놀랍습니다. 우리 몸은 생존에 있어서는 아주 똑똑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숨을 쉬기 어렵게 되면 우리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잠에서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직접 확인한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지혜롭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입 테이프를 붙이고 잔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테이프를 붙이고 나서는 밤에 한 번도 깨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아침에 일어나면 테이프를 붙였을 때는 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고 목마름도 덜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직접 해보니 새벽에 깨는 횟수가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면 새벽에 화장실 때문에 한두 번 깨는 경우가 흔한데 입 테이프를 붙이고 나서는 그런 일이 현저히 줄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것은 단순히 잠을 잘 잔다는 것을 넘어섭니다. 밤새 깊은 숙면을 취하게 되면 우리 몸은 충분히 회복하고 재충전할 시간을 가집니다. 이는 낮 동안의 피로를 풀어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며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는 실크 반창고 같은 저렴한 테이프로 시작해 보세요. 조금 익숙해지면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코 호흡의 힘, 면역력과 활력 증진.
입에 테이프를 붙여 코로 숨 쉬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바로 우리 코가 가진 놀라운 능력 때문입니다. 코로 숨 쉬면 우리 몸에 아주 특별하고 이로운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것이 바로 일산화질소입니다. 일산화질소는 노벨상까지 받은 물질로 우리 몸에 불로장생 물질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일산화질소는 주로 코의 구비강이라는 점막과 혈관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물질은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막힌 길을 뻥 뚫어주는 것처럼 혈액이 우리 몸 곳곳으로 원활하게 흐르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우리 몸의 세포들은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아 활력을 되찾고 노폐물은 효과적으로 배출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산화질소는 면역 반응을 강화하고 기억력을 좋게 하는 등 우리 몸에 이로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감기에 잘 걸리는 아이들이 코로 숨 쉬는 습관을 들이자 감기에 덜 걸리게 되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코가 세균을 어느 정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일산화질소 생성으로 면역력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산화질소는 찰나의 메신저라고 불릴 만큼 수초 만에 사라지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코로 계속해서 숨을 쉬면 우리 몸은 끊임없이 이 유익한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코 호흡은 단순한 숨쉬기를 넘어 우리 몸 전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활력을 불어넣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과호흡의 위험성, 몸을 지치게 하는 숨쉬기. 우리가 무심코 하는 입 호흡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과호흡이라는 상태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과호흡이란 필요 이상으로 숨을 많이 쉬는 것을 말하는데 언뜻 생각하면 숨을 많이 쉬니 산소를 더 많이 마시는 것 같아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몸을 지치게 하고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입으로 숨 쉬는 과호흡은 숨을 깊이 쉬지 못하고 얕고 빠르게 쉬게 만듭니다. 이렇게 얕은 숨은 폐 깊숙이까지 산소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고 오히려 몸속 이산화탄소만 과도하게 배출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산화탄소를 불필요한 폐기물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산화탄소는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우리 몸의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는데 필수적인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산소를 많이 마셔도 이산화탄소가 부족하면 산소가 세포 속으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택배 기사가 집 문 앞에 택배를 놓아두어도 집주인이 열쇠가 없어 문을 열 수 없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과호흡으로 인해 이산화탄소가 계속 빠져나가면 우리 몸은 산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어 만성적인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과호흡은 우리 몸을 항상 위급 상황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마치 계속해서 도망치거나 싸워야 하는 상황처럼 몸을 긴장시키고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합니다. 이는 심박수를 빠르게 하고 근육을 긴장시키며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소화불량, 어지럼증, 손발 저림, 심지어는 공황 발작과 같은 증상도 과호흡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은 분명 아픈데 병원 검사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혹시 여러분의 숨쉬기 방식이 문제인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숨쉬기 연습과 건강한 호흡 습관 만들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건강한 호흡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식 호흡, 즉 배로 숨 쉬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가슴으로만 얕게 숨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슴이 오르내리는 흉식 호흡은 우리 몸을 긴장시키고 과호흡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반면 배로 숨 쉬는 복식 호흡은 횡격막을 충분히 사용하여 폐 깊숙이까지 산소를 전달하고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여 몸을 이완시키고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의식적으로 복식 호흡을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화를 할 때나 거울을 볼 때 자신의 숨쉬는 모습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가슴이 아닌 배가 부풀어 오르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에 손을 올려놓고 숨을 쉬었을 때 배가 불룩하게 나왔다가 들어가도록 연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도 입을 다물고 코로 숨 쉬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식이 있을 때는 침 삼키는 연습을 자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침을 삼킬 때 혀는 자연스럽게 입천장 뒤쪽에 닿게 되는데 이처럼 혀를 입천장에 붙이는 습관은 구강 구조를 좋게 하고 자연스럽게 입이 벌어지는 것을 막아 코호흡을 유도합니다. 밤에는 입 테이프를 붙여 코호흡을 유지하고 낮 동안에는 의식적으로 코로 숨 쉬고 혀를 입천장에 붙이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세요. 이 작은 노력들이 모여 여러분의 호흡 능력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삶의 기초를 다져줄 것입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것보다 내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숨을 내쉴 때는 배가 등가죽에 붙는다는 느낌으로 길게 내뱉는 연습을 해보세요. 내쉬는 숨은 우리 몸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부교감 신경을 자극합니다. 8초간 내쉬고 4초간 들이마시고 4초간 숨을 멈추는 844 호흡법은 긴장을 완화하고 몸을 차분하게 만드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처럼 올바른 숨쉬기 연습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가꾸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여섯째, 호흡과 자세, 굽은 몸을 펴는 건강 비법. 나이가 들면 몸이 자꾸만 쪼그라들고 굽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엄마 뱃속의 태아처럼 웅크린 자세가 편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몸은 중력을 이기고 똑바로 서서 걷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굽은 자세는 단순히 외관상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호흡 능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건강에 여러모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몸이 굽어지면 폐와 갈비뼈가 압박을 받아 호흡을 깊게 하기 어려워집니다. 폐는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야 하는데 굽은 자세는 폐가 충분히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이는 자연스럽게 얕은 호흡으로 이어지고 앞서 말씀드린 과호흡의 문제점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몸이 굽으면 등 뒤쪽에 있는 신전근이라는 근육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이 근육은 우리 몸을 똑바로 펴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전근이 약해지면 몸은 더욱 구부정해지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식적으로 몸을 쭉 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어깨를 뒤로 젖히고 가슴을 활짝 여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스트레칭을 통해 굳어진 근육들을 풀어주고 몸을 쭉 펴주는 동작을 자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벽에 기대어 서서 어깨와 등을 벽에 붙이고 자세를 교정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놀랍게도 올바른 호흡은 자세 교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숨을 길게 내쉬면 몸이 이완되면서 굳어있던 근육들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구부정한 자세로 인해 굳어진 근육들도 숨을 제대로 쉬는 것만으로도 서서히 이완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은 단순히 보기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이는 폐 기능을 최적화하고 숨쉬는 능력을 향상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몸 전체의 활력을 높여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비법이 됩니다. 일곱 번째, 유산소 운동의 중요성과 폐 건강이 활력 증진. 건강한 호흡을 위해서는 올바른 숨쉬기 습관뿐만 아니라 적절한 유산소 운동도 필수적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전반적인 활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을 길들이듯이 우리 몸의 폐와 심장도 꾸준히 사용하고 단련시켜야 더욱 튼튼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폐에 있는 갈비뼈 사이 근육들은 일반적인 숨쉬기 운동만으로는 잘 단련되지 않습니다. 이 근육들은 적색근이라는 종류의 근육으로
산소가 많이 필요하고 오래 지속하는 데 유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색근을 단련시키기 위해서는 심장이 박동박동 뛰도록 만드는 유산소 운동이 필요합니다. 숨이 차지 않을 정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를 부르기는 어려운 정도의 속도로 걷거나 가볍게 뛰는 것이 좋습니다. 달리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그리고 즐겁게 운동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할 때도 입을 다물고 코로 숨 쉬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초 들이마시고 2초 내쉬는 4-2 호흡이나 6초 들이마시고 3초 내쉬는 6-3-3 호흡처럼 일정한 비율로 호흡하는 연습을 하면서 운동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는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고 몸의 산소 활용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폐의 탄력이 떨어지고 호흡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감기나 폐렴 같은 호흡기 질환에 취약해질 수 있는데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폐 기능을 강화하고 호흡기 질환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건강한 호흡과 활기찬 노년 생활을 위해 오늘부터라도 가볍게 걷는 습관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폐와 심장은 여러분의 노력을 기억하고 보답할 것입니다. 8번째, 우리 아이들의 호흡과 미래 건강을 위한 투자. 건강한 호흡 습관은 비단 어르신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올바른 호흡 습관을 길러주는 것은 평생 건강의 기초를 다지는 일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입을 벌리고 자거나 코를 고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 호흡은 성장기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면역력 저하로 잦은 감기에 걸리거나 구강 구조의 변형으로 얼굴형이 길어지고 치아 부정교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집중력 저하, 학습 능력 부진, 심지어는 정서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호흡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코로 숨 쉬고 입을 다물고 자도록 돕는 것입니다. 잠을 잘 때는 입 테이프를 붙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아이들은 처음에는 거부감을 보일 수 있으니 부모님이 먼저 시범을 보이거나 왜 이것이 필요한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낮 동안에도 아이들이 입을 다물고 코로 숨 쉬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혀를 입천장에 붙이는 혀 운동은 구강 구조 발달과 코 호흡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드러운 음식만 주기보다는 적당히 씹는 활동이 필요한 음식을 제공하여 턱과 혀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아이가 코막힘 때문에 코로 숨쉬기 어렵다면 병원을 방문하여 코막힘의 원인을 해결해 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코가 뚫려야 비로소 코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우리 아이들의 평생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숨을 쉬며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관심을 가져주세요. 9번째, 건강한 삶을 위한 작은 실천.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자는 건강지키기라는 다소 생소하지만 놀라운 건강 비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밤새 입 테이프를 붙이는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여 코호흡의 중요성을 깨닫고 복식 호흡 연습을 꾸준히 하며 바른 자세와 유산소 운동까지 실천하는 것이 우리 몸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을 위해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을 찾곤 합니다. 값비싼 영양제를 먹거나 힘든 운동을 하거나 고가의 치료를 받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한 노력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의 건강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입 테이프 하나, 올바른 숨쉬기 연습, 그리고 꾸준한 움직임.
이 모든 것은 돈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우리 몸에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법들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활기찬 노년, 즐거운 일상,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건강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바로 호흡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들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에 작은 씨앗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향한 용기 있는 도전을 저 100세 88 인생이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사랑합니다.